오늘은 2023년 6월 28일 수요일입니다. 연방정부가 스포츠 경기 중에 눈에 보이는 도박 광고를 없애야 한다. 이게 사회 악영향이 너무 크다. 주장을 하였고, 그래서 이에 맞춰서 의회는 위원회를 따로 구성을 하여서 이에 대해서 논의를 좀 했다 봅니다. 그러고 나서 31개 권고안이 마련되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경기를 관람하는 애들이 이 노출된 광고에 지속적으로 놓여 있으면서 도박에 대한 개념이 완전 다르게 잡힐 수 있고, 또 심한 경우는 이게 도박 자체가 경기의 일부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이 컸을 때 도박 중독자로서 진입해가지고 사회적 비용이 더 많이 들 수도 있다, 뭐 이런 우려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공고안 중에는 도박 광고에 관한 이야기, 그게 대부분일 텐데, 제일 눈에 띄는 건 앞으로 3년간 단계적으로 웹사이트나 앱을 통해서 경기 중에 돈을 걸도록 이렇게 광고하는 것 자체를 완전히 막아버리자, 뭐 이런 방안도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현행법은 경기 시작과 종료 5분간 텔레비전과 같은 매체를 통한 도박 광고를 못하게 막아놓고 있는 정도? 그 정도입니다. 테니스, 크리켓처럼 경기 시간이 상대적으로 긴 경우에는 8시 30분, 저녁 8시 30분 이후에 예외로는 허용하고 있습니다. 스포츠 도박, 스포츠 베팅이 이제 허가된 국가가 되게 많죠. 그 중에 오스트레일리아, 호주는 1인당 소비하는 비용이 가장 큰 국가 중에 하나로 꼽힙니다. 그만큼 세금 수입이 워낙 좋은 사업이다 보니까 정부가 대놓고 막지는 못하고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눈 가리고 왕호하는 거죠. 세금은 계속 들어오니까 요렇게 해라, 요렇게 해라 이러면서 신경 써주는 척 하지만 솔직히 그거 포기 못하고 있는 거죠. 담배하고 비슷한 겁니다. 문신을 최근에 하면 헌혈을 하고 싶어도 4개월 동안 기다려야 했습니다. 바로 못하게 했습니다. 혈청 같은 경우는 상황에 따라서 바로 할 수 있도록 허용을 했었답니다. 근데 하지만 이제 최근에 영국에서 정식으로 인가된 문신업체, 그리고 의료업체? 병원? 성형외과 같은 데서 문신을 했다면 그렇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다, 이렇게 결과가 나와서 이번 월요일부터는 일주일만 대기하면 바로 헌혈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라이프 블러드, 한국말로 하면 라이프, 블러드, 삼혈, 생혈, 하여튼 그런 단체, 헌혈 관리하는 단체인데, 여기 말로는 호주인 4분의 1이 문신을 막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이제 4개월 기다릴 걸 일주로 이렇게 단축을 하니까 앞으로 연간 10,000명 이상이 더 헌혈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계산을 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계산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면서 문신하는 사람들이 바늘 같은 거 무서워하지도 않는데 문신을 바늘로 하니까 헌혈 정도는 가뿐하게 더 하지 않겠냐, 이런 전망을 보태기도 했습니다. 지금 53만 명 정도가 헌혈을 한다고 하는데, 헌혈 인구라고 나오더라고요. 53만 명. 지금 인구 느는 증가 속도에 비해서 헌혈자 숫자가 상당히 적다.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소매를 좀 걷어달라, 이런 당부도 하기도 하였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피검사를 정기적으로 좀 받아야 되는 상황인데, 제가 혈관이 좀 저쪽 아래에 있답니다. 그래서 피 뽑는 거 자체가 굉장히 어렵나 봐요. 그래서 막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여기서 몇 번 쑤시고 저기서 몇 번 쑤시고 손등에다 하고 하여튼 베라벨, 하여튼 고생을 많이 합니다. 헌혈을 하고 싶어도 좀 못하는 그런 상황이다. 핑계인가? 요즘 가정집에 침입하는 도둑 강도 이런 게 늘어나면서 일부 지역에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이렇게 모여서 돈을 지불하고 사설 경비업체 고용하고 알아보고 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합니다. 실제로 그 윈덤베일의 주블리 에스테이트, 신도시 지역에 이렇게 가면 지역별로 이렇게 묶어가지고 관리를 같이 하는 동네들이 있죠. 주블리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는 동네 주민들이 함께 돈 지불해서 야간 시간에, 어제 라디오 들어보니까 저녁 8시부터 5시까지인가 이렇게 순찰을 돌도록 해서 효과를 꽤 좋게 봤다고 알려졌습니다. 투락, 보빈, 캠버웰, 캔터버리, 글렌 아이리스, 호손, 딱
들으면 아는 지역이죠. 이렇게 좀 사는 지역. 요때 같은 경우로 분석해보면 2017년도에 이 주택 침입, 가정 침입 범죄가 83건, 83건으로 집계되었는데 2022년 한 해 209건으로 급증했다. 이런 자료가 있습니다. 투략, 이스트 멜번 이런 데도 여지없이 지금 범죄가 늘어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실제 이런 지역에서 사설 경비업체의 문의가 훨씬 더 많아지고 있고 실제로 일도 많이 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CCTV 설치 업체도 요즘 때 아닌 호황을 누리고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어디서 듣기로 예방이 제일 좋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저번에도 그런 얘기 했지만 경찰이 자꾸 눈에 보여야 되는데 솔직히 작정하고 보지 않으면 경찰이 순찰 도는 걸 보는 게 쉽지가 않은 게 현실입니다. 그나마 사설 경비업체라도 동네 왔다 갔다 하면 도둑놈들 입장에서 애들 입장에서 좀 그렇지 않겠습니까? 딴 데 가려고 하겠죠. 교육부 관련 자료 마이스쿨 그 웹사이트 있잖아요. 그거를 분석해서 헤럴드 선이 가장 부자 학교들 리스트를 뽑아봤나 봅니다. 학교 수입원이라는 게 학비를 받는 경우도 있고 정부에서 지원을 받는 돈도 있고 또 도네이션, 기부 이렇게 받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가 있을 텐데 이런 수입 다 합쳐서 어느 학교가 돈을 가장 많이 벌어들이는지 이렇게 분석한 거라고 합니다. 빅토리아 주에서 가장 부자 학교 한 군데가 가장 가난한 학교 200군데 수입 다 합친 것보다 돈이 더 많다고 합니다. 재학생 숫자 3,000명 있는 키스보로에 있는 헬리버리 컬리지가 1등 주인공입니다. 5년간 수입이 677밀리언 달러에 달한다 합니다. 그에 반해서 재학생 6명 있는 글램파크 프라이머리 어디 있는 학교일까? 이 학교는 총 수입이 1.3밀리언 달러에 그쳤다고 합니다. 얼마를 버느냐 더 중요하지만 어떻게 쓰느냐 더 중요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 주정부가 공립학교에 돈을 지원해 주잖아요. 그때 이제 학생 1인당 쓸 돈 이러고 주겠지요. 그 돈이 사립학교가 일반적으로 학부모한테 돈을 받잖아요. 1인당 학비보다 더 큰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학교가 학생당 소모하는 비용이 5만 불 넘어가는 공립학교도 29군데가 된다고 합니다. 크라이스트 처치 그라마 스쿨이 여긴 사립학교겠죠? 연간 한 학생당 쓰는 비용이 그나마 가장 커서 5만 154불 이렇게 나왔고 코로와 앵글리칸 걸스 여자 학교랍니다. 여기는 4만 2,759불 그리고 멜번 그라마가 4만 1,065불로 나왔다고 합니다. 그건 그렇고 하여튼 가장 부자 학교 톱5는 키스보로의 아까 얘기한 헬리버리 컬리지 그 다음에 멜번 시내 쪽에 있죠. 웨슬리 컬리지 그리고 코필드 그라마 스쿨 그리고 큐에 있는 캐리 바티스트 그라마 아이반호에 있는 아이반호 그라마 스쿨 이렇게 5군데가 뽑혔다고 합니다. 사립학교가 더 나은 옵션이 충분히 된다고 생각은 합니다. 제가 친한 음악하는 음악가가 있는데 예전에 그런 걸 한번 물어봤어요. 그 학교에 갔더니 자기가 하는 악기를 가르칠 수 있는 선생님이 없더라. 그래서 그냥 또 개인 교습 받아야 되나 했는데 이 학교에서 어떻게든 그 악기 하는 선생님을 모시다 와가지고 자기한테 붙이더라. 그게 바로 사립학교다. 공립학교 같으면 그 상황이면 그냥 네가 알아서 하세요 그랬거나 다른 거 배우세요 그랬겠죠. 이제 그 정도 차이다 이렇게 말을 해주더라고요. 이해는 잘 됐습니다. 물론 애들이 그렇게 배운다고 나중에 더 잘 된다 안 된다 이건 또 다른 문제겠죠. 여튼 돈이 가장 많다고 가장 많이 쓰는 거는 아니더라 그 얘기입니다. 얼마 전에 빅토리아 주정부가 사립학교에 대한 급여세 면제해 주던 거를 없애겠다 세금 더 받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런 학교들한테는 좀 더 받아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이렇게 지켜봐 주신 분 너무도 감사드립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